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 바로 연금술의 세계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연금술하면 그 납을 금으로 바꾸는 뭐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내면의 변화,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연금술은 단순한 물질 변환 기술이 아니에요. 뭐랄까 위대한 작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안의 잠재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하나의 여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작업이요? 네, 궁극적인 목표는 내면의 완전한 조화와 깨달음, 이걸 상징하는 현자의 도를 얻는 거죠. 현자의 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이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 건가요? 실제 실험실에서 막 뭘 끓이고 그러나요? 물론 외부적인 실험도 있었지만 연금술의 핵심은 우리 마음속 이른바 내면의 실험실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면의 실험실이라 흥미롭네요. 그럼 그 변화의 과정,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이 있나요? 7단계로 나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게 7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소성이에요. 소성이요. 그게 뭐죠? 불로 태우는 과정입니다. 심리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를 좀 낡게 만드는 생각이나 습관, 특히 그 거짓된 자아, 에고라고 하죠. 그걸 불태워 없애는 걸 상징이에요. 에고를 태운다. 약간 살면서 뭔가 큰 상실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기존의 나를 좀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경험이랑 비슷한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런 통제 불가능한 시련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 이게 바로 소성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진정한 변화를 위한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시작인 셈입니다. 와, 파괴부터 시작하는군요. 그럼 그렇게 다 태우고 남은 재는 어떻게 되나요? 그걸로 끝은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재만 남으면 안 되죠. 두 번째 단계는 용해, 디솔루션입니다. 용해, 녹이는 건가요? 네, 소성 후에 남은 재를 물에 녹이는 과정이에요. 심리적으로는 억눌렀던 감정의 깊은 바다로 그 거짓된 자아의 찌꺼기들을 흘려보내는 걸 의미합니다. 감정의 바다로 흘려보낸다. 네, 때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굳어진 생각의 틀을 녹이는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감정을 마주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정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통한 정화군요. 그렇게 정화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뭔가 좀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리하시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분리, separation이에요. 분리. 네, 용해된 상태에서 순수한 본질과 불필요한 찌꺼기를 가려내는 과정이에요. 내 안의 진짜 가치, 내 본질을 흐리는 편견이나 부정적인 생각, 중독적인 습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과감하게 잘라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걸 내면의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묘사하기도 해요. 성스러운 전쟁이라. 스스로와의 싸움이군요. 그럼 이제 정화되고 분리된 순수한 것들이 남았네요. 이걸 이제 합치는 건가요? 네, 드디어 중요한 지점입니다. 네 번째 단계, 결합, 컨정션이에요. 결합. 이게 연금술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기서 분리되었던 내면의 핵심 요소들, 예를 들어 남성성과 여성성, 또는 이성과 감성 같은 서로 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힘들이 조화롭게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와, 상반된 것들이 하나로 합쳐진다.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인식 상태, 이걸 지성의 심장, Intelligence of the Heart라고 부르는데, 즉 가슴으로 이해하고 느끼는 직관적인 지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지성의 심장이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지혜군요. 정말 중요한 변곡점 같은데요. 그럼 5번째 단계는 뭔가요? 발효라고 들었어요. 네, 발효입니다. 이건 마치 죽음과 부활 같은 이중적인 과정이에요. 죽음과 부활이요? 네, 기존의 자아가 완전히 소멸하고 그 빈자리에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력이 움트는 과정입니다. 낡은 것이 썩어서 새로운 생명을 위한 걸음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세상이나 내 모습의 덧없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좀 힘든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단계를 거치면서 참된 상상력, true imagination이라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재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참된 상상력.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탄생이군요. 그럼 6번째, 증류는
이 새로운 생명력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건가요? 맞습니다. 발효를 통해 얻어진 영적인 에센스, 그 정수를 반복적으로 끓이고 식히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주 순수하게 농축시키는 단계예요. 에센셜 오일 추출하는 것처럼요. 네, 비슷한 비유입니다. 우리 의식의 빛을 더 맑고 강렬하게 만드는 작업이죠. 이를 통해 개인적인 자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자아, 초개인적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초개인적 자아.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가요? 응고에 이르렀네요. 모든 여정이 이제 완성되는 순간. 네, 마지막 7번째 단계, 응고입니다. 증류를 통해 얻어진 그 순수한 영적 에너지가 이제 안정되고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는 과정이에요. 형태를 갖춘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처럼요. 그렇죠. 흔히 빛의 몸 또는 아스트랄체, 아스트랄바디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깊은데요. 물질적인 육체를 넘어선 어떤 새로운 차원의 존재 상태 혹은 최고로 진화된 의식을 구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보이지 않던 영적인 힘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연금술사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현자의 돌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와, 듣고 보니까 이 연금술의 7단내가 그냥 신비로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심오한 로드맵처럼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단계들은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영적이든 우리가 어떤 종류의 변화를 추구하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변형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외부 실험실에서의 화학 반응이 아니라 상상력이나 명상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내면의 실험실에서의 작업, 즉 정화와 통합, 그리고 잠재력의 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내면의 실험실. 네, 결국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본 연금술의 단계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어떤 과정, 어떤 변화를 이 단계들이 설명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낡은 것을 태워버리는 소성의 순간을 지나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 내면의 힘을 통합하는 결합의 단계에 와 있을 수도 있겠죠.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